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언니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친가 친척들 만나뵈러 갔어요. 수능 준비하느라 3년 못 보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결론적으로 친척들 못 뵌 지가 거의 6년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척들 다 뵙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큰아빠랑 아빠랑 나이 차이가 많고요. 저는 늦둥이라 사촌 오빠랑은 15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사촌 오빠랑 교류가 거의 없어요. 오빠 아들인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촌 오빠는 8년 전 조카 돌잔치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중학생이라 밥 먹으러 따라갔고요. 딱히 오빠 부부랑 소통은 없었어요. 올해부터 친가 제사를 사촌 오빠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큰아빠 댁에서 매년 지냈었는데 사촌 오빠에게 집 주고 귀농하셨어요. 제사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친척들 많이 모이니 맛있게 먹자주의로 집에서 음식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할머니 제외하고는 초등 고학년 되면 다들 다 조금씩이라도 일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발목, 무릎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깁스하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반깁스했어요. 병원에서는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요. 바닥에 앉아있는 건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지 말라고 다 말려서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조카 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동 관련된 쪽으로 진로 생각할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 없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기도 해서 애라도 보는 게 도움되겠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애를 맡길 때부터 불안했던 게 새언니가 우리 아들한테 눈 절대 떼지 말아줘요. 애가 아직 어려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신신당부하는 게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지 싶기도 했어요. 아빠도 귓속말로 예민하단다. 조심해. 그러고 가셔서 더 긴장했습니다. 아이 방에 화장실도 붙어있고 장난감도 다 있어서 거기에서만 놀게 하기 시작했어요. 새언니는 요리하는 게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주로 요리하고 거실에는 요리 잘 못하는 어른들이나 어린 조카들이 만두 빚고 있었어요. 부엌에만 위험한 거 있으니 부엌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실은 되지 않나 싶긴 했지만 새언니가 원하는 거니 그냥 듣기로 했어요. 처음엔 낯가려서 조용히 놀던 아이가 한두 시간 지나서 친해지니 반깁스하고 있는 나를 빤히 보면서 하나씩 시키더라고요. 괜히 방 끝에 있는 장난감 가져와라. 레고 날라간 거 내가 찾아와라. 물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요. 계속 뭔가를 시키는 게 좀 어이없긴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웃으면서 고모가 깁스를 해서 조금 힘들어? 썰이는 할 수 있잖아. 썰이가 해보자. 조카가 직접 해오면 칭찬해줬어요. 처음에는 계속 빼더라고요. 장난감 무거운데, 물 마시러 나가기 무서운데 이러면서요. 친척들 많은 게 무서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다 무서워. 썰이네 집인데? 그러면 고모랑 이번에는 같이 갈까? 대신에 다음에는 썰이 혼자 가야 해. 이러고 절뚝거리면서 같이 방 앞에 나갔더니 우리 나가자마자 새언니가 놀래서 물 갖다 주고 상황 종료되었어요. 조카가 저 좋다고 하면서 엄마나 다른 초등학생들이랑 안 놀고 방에서 계속 놀고 싶어 했어요. 간식도 다 같이 안 먹고 방에서 아이랑만 간식 먹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냥 조카만 봤네요. 흘렸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썰이가 흘리면 썰이가 치워야지. 휴지로 한번 닦고 물티슈로 닦으면 깔끔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조카가 잘 치우면 칭찬해줬어요. 간식을 밟아서 양말을 갈아 신어야 되었어요. 조카가 양말을 찾아오더니 내 무릎에 발을 갑자기 턱 올려놓으면서 못신겠어. 썰이가 신을 수 있잖아. 너가 아기야?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발 올리고 말하는 건 안 좋아. 무표정으로 말하니 또 자기 혼자 잘 갈아 신더라고요. 고모가 아니고 무슨 자기 하인 부리는 듯한 태도에 슬슬 짜증났어요.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가르치는 건 5, 6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 시켰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대체 왜 그러지라는 의문이 점점 들기 시작하며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점 말하면 조카가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가 또 하니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화장실로 오라고 해서 몇 발자국도 안 되긴 했지만 제가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거절했어요. 고모 깁스해서 움직이기 힘들어?
안 돼. 고모가 따라와야 해. 계속 고모가 따라와야 한다고 이번에는 손까지 끌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화장실 문 열어놓고 소변 보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문 앞에서 딴 곳 보면서 고모 왜 오라고 했던 거야? 화장실 위험해서 같이 가야 해. 화장실이 위험한 건 미끄러지는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것 치고는 대체 왜 걱정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학교에서 혼자 안 가? 학교에서도 문 열어놓고 소변 봐. 남자 화장실은 원래 문이 없어서 열어놓고 봐도 되는 거야. 썰이 엄마랑 공중목욕탕 이제 같이 안 가지? 썰이는 남자고 엄마는 여자라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썰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불쾌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고 상황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젠 제가 화장실 가야 해서 그냥 저 혼자 문 닫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는데요. 새언니가 들어와서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좁은 방에 갈 데가 화장실 밖에 없는데 뭘 물어보나 싶었어요. 화장실 갔다 왔죠. 무슨 일 생겼어요? 문 닫고 화장실 가서 몰랐네요. 애한테 눈 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자리 비우면 어떡해요? 엄청나게 비난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분명 서운했어요. 저를 탓하는 목소리여서요. 언니, 저도 화장실은 가야죠. 화장실 가도 문 열어놓고 가야죠. 아직 어려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요. 눈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썰아 고모가 너 화장실 갈 때는 따라왔어? 따라오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따라오래서 따라갔어.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눈 떼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렸잖아요. 초등학생 앞에서 제가 문 열어놓고 볼일 보라고요? 그리고 대체 화장실이 어디가 위험한 건데요? 애가 어릴 때 화장실에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최근에도 넘어져서 애가 다쳤고요. 이렇게 아이가 혼자 100% 다 못하는 어린아이니까 계속 지켜봐야지요. 아이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고는 한순간이고 아이는 너무 어려 계속 지켜봐야 해요. 특히 화장실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이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홈캠으로 잠깐씩 봤는데요. 방 안에서 애 움직이는데 고모는 아프다지만 정말 단 한 번을 안 움직이네요. 그래도 조카인데 화장실 한번 따라가는 걸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여기는 게 너무 서운해요. 방이 작아요. 침대에서 다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홈캠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바닥에 앉아있기 힘든 상태라 같이 놀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가 침대로 장난감이나 보드게임 가져와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저도 한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성인인데 사고 났어요. 이게 혼자 100% 못해서 생기는 일인가요? 화장실이 그렇게 위험했으면 미끄럼 방지 패드라도 깔끔히 다 깔고 걱정하든가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다칠 것 같은데요. 고작 집 화장실이 위험한 거면 학교랑 학원은 어떻게 보내요? 지금 매 보호하는 태도가 초등학생한테 적합한 거예요? 요새는 그 정도면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못 움직여서 침대에 앉아 있었던 건데 별것도 아닌 일에 일일이 따라다녀요? 저 다친 거 심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정말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엄청났지만 오랜만에 만난 자리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화를 꾹 참았어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언니가 해보세요. 이러고 아이방 나왔습니다. 엄마도 새언니한테 한마디 하려는 거 제가 그냥 작은 목소리로 안 얽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말리고 넘어갔어요. 사촌 오빠는 그래요. 애가 3살 때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서 트라우마가 있어. 최근에도 다쳐서 더 예민해. 나는 그리고 해외에 자주 있어서 아이랑만 둘이 생활하다 보니 안전에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사촌 오빠는 이러면서 쉴드 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애 안 보고 언니 오빠들, 어른들이랑 얘기 재밌게 하다가 저녁만 먹고 그냥 나왔어요. 조카가 자꾸 저한테 놀아달라는 듯이 계속 오더라고요. 다른 어린애들은 이 조카랑 같이 안 놀아줘요. 너네 왜 썰이랑은 안 놀아? 걔 게임에도 지면은 판 다 없고 그래. 같이 놀기 싫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새언니한테 저도 좀 화나다 보니 오래 있기도 싫어서 그냥 일찍 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사촌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조카 어디 아파요? 언니가 왜 저 정도로 과잉보호해요? 아픈 데 없는데? 정상이야. 우리 가족 가고 나서 새언니가 엄청 뭐라 했나 봐요. 서운하다고 마음 같아서는 전화해서 사과 받아내고 싶다고 가족 술자리에서 그랬나 봐요. 그러나 다들 무반응이었고요.
참다 다른 분들이 제 편 좀 들었다고 새언니는 엄청 서운하다고 더 뭐라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사촌 오빠랑 좀 다퉜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거 제가 잘못한 일 맞나요? 그리고 요새 9살에게 저 정도로 보호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추가합니다. 저는 제가 참았고 자리 벗어났으니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요. 다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촌 오빠랑 통화했더니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초이가 물 때문에 부엌에 가려고 했었대요. 이때는 점심 준비하는 시간과는 다르게 다들 거실에서 점심 먹고 있어서 부엌에 위험한 게 꺼내져 있지도 않았고요. 보자마자 거실에서 새언니가 발견해서 바로 물 떠다 줬다고 해요. 새언니는 본인이 부엌에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이가 부엌에 들어오려고 했고, 왜 혼자 나왔는지 물어보니 아이한테 물은 혼자 떠먹으라고 제가 말했고, 들어가 보니 아이가 방 안에서 벗어난지도 제가 모르고 있어서 제가 원망스러웠대요. 사실 이것도 저는 이해 안 가긴 해요. 아이 방을 제외한 곳은 다 위험한 곳인가요? 집 부엌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9살이면 칼이고 가위고 위험한 걸 인지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사촌 오빠네 봤던 시기가 코로나 심해지기 전 설날에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로 생각했었다고 해요. 몰랐는데 문제의 조카가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좀 발달도 늦고 연약했어서 케어에 많이 신경 썼대요. 많이 신경 쓰니 잘 자라서 과잉보호도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요. 연휴 동안 보니 애만 쫓아다니는 새언니나 다 해달라는 조카나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못 말리는 사촌 오빠 보면서 할 말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오늘 그 조카가 거의 100세 다 되는 할머니에게도 장난감 가져오라고 버릇없게 시키는 거 보고 큰아버지가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썰이는 완전 울고요. 새언니는 할머니한테도 반박했나 봐요. 부탁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말하시면 되는데 꼭 애를 그렇게 혼내셔야 되나요? 어제도 다들 저보고 잘못이라고 그러시고 왜 기준을 다른 아이들하고 둬서 비교하세요? 다 각자 자기 아이 상황에 맞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아이는 혼자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잖아요. 진짜 다 할 수 있고 보호가 필요 없으면 얘가 왜 최근에도 다치고 그랬겠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새언니는 조카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고 해요. 최근에 다친 게 많이 다친 거냐고 물어보니 학교 점심시간에 의자 중심을 뒷다리만 두고 껄렁대다가 뒤로 넘어졌대요. 가벼운 뇌진탕 판정받고 후유증 없는 상태로 2달 이상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언니는 계속 걱정 중이라고 하네요.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를 새언니께 보여줄 목적으로 쓴 것도 있었거든요. 사과하라고 저한테 난리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과잉보호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마당에 새언니 입장에서는 시자 달고 있는 제가 나서서 사촌오빠나 큰어머니, 큰아버지께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새언니 가족, 친구, 동료분들 중에 이 내용이 내 주변 인물 일인가 의심된다면 돌려서 저 대신 잘 전달해주세요. 제 글은 답답함을 드렸겠지만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애를 병신으로 키우는 거네요? 이 와중에 하나부터 10까지 소신있게 잘 대처한 야무진 쓰니 격하게 칭찬합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 그래요 했을 때 쓰니 생각하니 내가 다 통쾌하네. 사촌 오빠 와이프 흔히 말하는 맘충이네요. 조카는 믿고 맡기면 스스로 하는 편인데 엄마가 애 망치는 중이네요. 그 새언니라는 인간 우리 애기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 아닐까요? 옛날 초등학생이면 산과 들을 뛰어다닐 나이죠. 신생아인가요? 문 열고 볼일 보라는 게 할 말인가요? 애가 어디 아프거나 안 좋으면 몰라도요. 집에서 저렇게 키우니 애 성격도 망가질 듯하네요. 멀쩡한 애를 어미가 망가뜨리는 중입니다. 상냥한 학대가 그런 거지요. 진심으로 새언니분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불안증입니다. 새언니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게 제 자식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가위, 가스레인지, 정수기, 연필, 사탕, 욕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 그 모든 거요. 그 모든 사물과 장소마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거겠지요. 그거 병입니다. 저 아이 담임 선생님이 걱정되는 건 나만 그런가? 쫄려서 학교랑 학원은 어떻게 보내지?
친형제의 자식이 아닌 먼 사이이므로 오촌 관계는 당숙 종질 다른 용어를 써야 합니다. 그 어린 개체는 쓰니의 조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맘충과 노키즈존이 생기는 전형적 메커니즘이지요. 오구오구는 해줘야 하는데 남한테 개지랄 요구해서 결국 거르게 만드는 거요. 뭐 어쩌겠습니까? 아쉬울 거 하나 없는 먼 사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별로 연결고리도 없어요. 친조카도 어이없을 일인데 사촌조카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되면 하는 사이 아닌가요? 벌써 써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니 이 정도의 사이죠. 아프신 곳은 빠른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새언니가 애를 병신으로 만드네? 어떡하니? 5살만 되어도 혼자 양말 신고 벗고 화장실 가는 거 혼자 다 하잖아? 애가 너무 불쌍해. 알려주면 잘하는 아이잖아.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